사람을 대하면은 먼저 그 마음을 살피라.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다정하게 인사를 건네던 사람이 오늘은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시선을 피하는 순간 말입니다. 무슨 잘못을 했는지 밤새 뒤척이며 생각해 보아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 큰 다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제와 오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것만 같습니다. 그 차가운 공기 앞에서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상대방은 아무 말이 없는데 오히려 그 침묵이 더 서늘하게 느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세상에는 따뜻함과 차가움을 동시에 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누구보다 친절하고 세심하게 배려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문을 닫아버리는 이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성격이 까다롭거나 감정 기복이 심한 탓으로 돌립니다. 혹은 그날따라 기분이 좋지 않았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겠지 하고 기다려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그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고 그 선이 무너지는 순간 따뜻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질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변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관계를 지키려는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감정의 혼란 속에서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는 자기 보호의 방식인 것입니다.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던 날, 그는 한양에서 함께 벼슬을 하던 옛 동료를 떠올렸습니다. 그 사람은 평소 누구에게나 온화했지만 한 번 신뢰가 깨진 사람에게는 두 번 다시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두고 인정이 없는 사람이라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약용 역시 그것을 냉정함이라 여겼습니다. 어찌 사람이 저토록 매정할 수 있는가 하고 속으로 혀를 찼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긴 유배의 세월을 보내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강진의 작은 방에서 홀로 밤을 지새우던 어느 날, 그 동료의 모습이 문득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단단한 울타리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무너진 신뢰 위에서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그 동료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웃음을 짓는 것보다 차라리 거리를 두는 쪽이 서로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한순간에 태도가 달라지는지, 그 차가움의 속사정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어쩌면 그대들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혹은 그대들 스스로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그대들은 하나의 질문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따뜻함과 단호함, 이 둘을 어떻게 함께 품을 수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관계에서 생기는 많은 오해의 실마리를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대들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진 선 하나도 발견하시게 될지 모릅니다. 그 선이 무엇을 지키고 있었는지, 왜 그토록 단단해야만 했는지를 이해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래 믿고 따르던 선배가 있었습니다. 젊은 직장인이 처음 사회에 발을 내디뎠을 때 그 선배는 누구보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업무에서 실수를 해도 조용히 수습해 주었고 힘든 날에는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없이 곁에 앉아 주었습니다. 젊은이는 그런 선배를 형처럼, 때로는 스승처럼 여겼습니다. 언젠가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했습니다. 회사 생활이 힘들 때마다 선배의 존재가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일이 생겼습니다. 중요한 회의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젊은이가 실수로 잘못된 수치를 넣었고 그것이 고객 앞에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선배는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침착하게 정정된 자료를 안내하고 고객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젊은이는 선배에게 달려가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확인을 더 철저히 했어야 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다음부터 조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그 말에 안도하며 마음을 놓았습니다. 선배가 이해해 주었으니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선배는 여전히 업무 지시를 내렸지만 그 목소리에서 예전의 온기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화는 필요한 말로만 이루어졌고 식사 자리나 퇴근 후 모임에서도 젊은이와 눈을 마주치는 일이 줄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쳐도 가볍게 목례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괜찮다던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던 걸까요? 젊은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화가 났다면 차라리 소리를 지르거나 질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선배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거리를 두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선배가 젊은이를 미워하게 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신뢰라는 것이 한 번에 접히는 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신뢰란 서서히 쌓이는 것이지만 무너질 때는 한순간입니다. 그리고 한 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는 것은 처음부터 쌓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선배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감정을 쏟아내는 대신 구조를 다시 세우는 쪽을 택했습니다.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방식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 사이의 믿음은 실 한 올과 같아서 한 번 끊어지면 다시 이어도 매듭이 남는다고 말입니다. 그 매듭은 보이지 않지만 손끝에 닿을 때마다 느껴집니다. 선배가 젊은이에게 보인 태도는 미움이 아니라 그 매듭을 의식하고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어쩌면 선배는 자신의 실망을 다스리느라 거리를 둔 것인지도 모릅니다. 가까이 있으면 감정이 흘러나올 것 같아서 차라리 떨어져서 마음을 추스리려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젊은이에 대한 배려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흔히 당황합니다. 사과를 했는데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니 막막해집니다.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는 성실함입니다. 젊은이가 해야 할 일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말로 하는 사과는 순간이지만 행동으로 보여주는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진정한 사과입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학문의 뜻을 두고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그때의 그는 재능이 넘쳤고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도 강했습니다. 논쟁에서 지는 것을 싫어했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배지 강진에서 긴 세월을 보내며 그는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입니다. 강진에서 정약용이 깊이 생각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신독이었습니다. 신독이란 홀로 있을 때도 삼가고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 그것이 수양의 근본이라고 여겼습니다. 정약용은 이 가르침을 관계에까지 확장하여 생각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도 결국 각자가 홀로 지키는 원칙 위에서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속이면 결국 남도 속이게 되고 내가 나에게 정직하면 남에게도 정직할 수 있다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한 번 균열이 생기면 더 이상 설명을 구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길게 듣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약속이 지켜졌는가, 신뢰가 유지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정이 있었다는 말은 위로가 될 수 있지만 깨진 약속을 되돌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명을 듣는 대신 거리를 둡니다. 그것이 더 깔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차갑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인정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차가움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 나름의 질서를 지키려는 방식입니다. 따뜻함이란 그들에게 성격이 아니라 조건입니다. 질서가 유지될 때만 따뜻함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토대 위에서만 친절이 의미를 갖습니다. 그 토대가 흔들리면 친절을 이어갈 이유도 사라집니다.
정약용이 유배 시절 만났던 제자들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제자는 평소 과묵했지만 한번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을 아끼는 만큼 행동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정약용은 그 제자를 신뢰했고 중요한 일을 자주 맡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제자가 그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과묵한 제자는 그 뒤로 그 사람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정약용이 왜 그러느냐고 물었을 때 제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 거짓을 말한 사람의 다른 말들도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기가 불편합니다. 정약용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제자의 태도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뢰란 한 번에 쌓이지 않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신뢰 위에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고통입니다. 차라리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일 수 있습니다. 제자의 차가움은 미움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자신의 내면이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오는 혼란, 감정에서 오는 동요, 그런 것들이 자신을 무너뜨릴까 봐 미리 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벽은 남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차가움을 미움으로 받아들이면 오해가 생깁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설득보다 차단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갈등이 생기면 대화로 풀려고 합니다. 왜 그랬는지 설명하고 오해를 풀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 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이 풀리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원칙형 인간은 다릅니다. 그들에게 긴 대화는 해결이 아니라 소모입니다. 감정을 쏟아내고 변명을 듣는 과정이 그들에게는 에너지 낭비로 느껴집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되돌릴 수 없는데 왜 그것을 계속 이야기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은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푸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어느 날 작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편과의 약속을 잊고 다른 일정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날이었기에 실망이 컸습니다. 아내는 미안하다고 했고 다음에는 꼭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부터 남편은 조용해졌습니다. 평소처럼 농담을 건네지도 하루 일과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그 괜찮다는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아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답답했습니다. 사과를 했는데 왜 받아주지 않는 걸까요? 화가 났으면 화를 내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조용히 벽을 세우는 걸까요? 아내는 남편에게 매달렸습니다. 제발 뭐가 문제인지 말해달라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매달릴수록 남편은 더 단단히 문을 닫았습니다. 아내의 눈물도 애원도 남편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원칙형 인간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다툼을 길게 끄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감정이 오가고 변명이 오가고 또다시 상처가 생기는 과정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된 통로 자체를 닫아버립니다. 관계의 온도를 다시 올리는 대신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 나름의 문제 해결 방식입니다. 차갑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자신만의 논리가 있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서로를 더 상처 입히는 것보다 각자 거리를 두고 정리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를 풀어달라며 매달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들은 감정적인 호소에 흔들리기보다 그런 상황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눈물이나 애원은 그들에게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릴수록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아니라 고요함입니다. 문제가 생겼으면 각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을 주지 않고 계속 파고들면 관계는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정약용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양에서 관직 생활을 할 때 동료와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정양용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고 상대방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료는 긴 논쟁을 피했습니다. 정약용이 말을 꺼내려 하면 자리를 피하거나 이미 결론이 났다며 대화를 끊었습니다. 젊은 정약용은 그것을 비겁함이라 생각했습니다. 논쟁에서 도망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유배 생활을 하며 돌아보니 그 동료는 비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끝없는 논쟁에서 소모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매달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과를 했다면 그 사과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하게 결과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대화로 풀고 싶은 것은 우리의 욕구이지 그들의 욕구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는 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그 침묵의 시간이 관계를 회복시키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말로 맺지 않고 행동으로만 신뢰를 쌓는다는 것입니다. 원칙형 인간은 약속을 쉽게 꺼내지 않습니다. 다음에 꼭 할게,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질리와 같은 말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약속이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무게가 있습니다. 한 번 한 말은 반드시 실행으로 옮깁니다. 말과 행동 사이에 틈이 없습니다. 의리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우리 사이에 의리 있잖아, 오래된 친구니까 믿어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원칙형 인간은 의리라는 단어를 장식처럼 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의리란 말이 아니라 축적된 행동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약속을 지키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고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준 기록입니다. 그 기록이 쌓여야 비로소 의리라고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으로 하는 의리는 그들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번 쌓은 신용을 오래 유지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그 사람의 자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0년이 지나 다시 만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이나 불성실이 섞이는 순간 그들은 단번에 끊어냅니다. 한 번의 실망이 전체의 평가를 바꾸어 버립니다. 회복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느 상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상인은 거래처와 오랜 시간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는 사이였습니다. 물건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대금을 받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만큼 신뢰가 두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래처 담당자가 작은 금액을 속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장부를 조작해서 실제보다 적은 금액을 보낸 것이었습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았습니다. 한 달 거래액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상인은 그 순간 결정을 내렸습니다. 거래를 끊기로 한 것입니다. 주변에서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 정도 일로 오래된 관계를 끊어버리느냐고 물었습니다. 실수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한 번쯤은 용서해 줄 수 있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상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작은 금액을 속인 사람이 큰 금액에서는 정직할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넘어가면 다음에는 더 큰 금액을 속일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하느니 지금 끊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이 원칙형 인간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들에게 신뢰란 전부 아니면 전무입니다. 조금 믿고 조금 의심하는 것은 그들에게 불가능합니다. 믿으면 전적으로 믿고 의심이 생기면 관계 자체를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설 때는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변명을 들어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변명은 신뢰를 더 흐리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깔끔하게 끊는 것이 서로를 위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이 그들의 방식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 선을 다시 긋겠다는 통지서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전과 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에는 미움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실망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실망을 감정으로 표출하는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소리 지르거나 원망하는 것보다 더 단호한 방식입니다. 말없이 떠나는 것이 가장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정약용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그 자신도 유배 생활을 하며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양에서 함께 개혁을 꿈꾸던 동료들 중 일부는 정약용이 어려워지자 등을 돌렸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동안의 정은 무엇이었느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을 원망하기보다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신뢰란 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진짜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이 진정한 벗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원칙형 인간은 관계에서 오는 정과 일에서 요구되는 기준을 뒤섞지 않습니다. 어제 함께 술잔을 기울인 사이라 해도 오늘 업무에서 잘못이 있으면 지적합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라 해도 부당한 부탁은 거절합니다. 그들에게 친함이란 특권이 아닙니다. 오히려 친한 사이일수록 더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합니다. 정약용이 관직에 있을 때도 이런 원칙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수원 화성 축조에 참여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 중에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그들에게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공사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사로운 정이 끼어들면 공정함이 무너지고, 공정함이 무너지면 신뢰도 무너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친한 사람에게도 엄격했고 낯선 사람에게도 공평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때로 차갑게 보입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인데 왜 이렇게 야박하게 구느냐는 불만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원칙형 인간은 그런 불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제의 친함이 오늘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친한 사이라는 이유로 잘못을 눈감아주면 결국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책임은 눈감아준 사람에게도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지나간 세월에 기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래 알았는데 그동안 쌓은 정이 있잖아라는 말은 원칙형 인간에게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과거의 축적이 아니라 현재의 상태입니다. 20년을 알고 지낸 사이라도 지금 신뢰가 깨졌다면 관계는 끝입니다. 반대로 1년밖에 되지 않은 사이라도 지금 신뢰가 두텁다면 그 관계는 소중합니다. 어느 친구 사이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랐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놀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어른이 되어서도 자주 만났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진 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다른 친구의 비밀을 남에게 말해버렸습니다. 큰일은 아니었지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분명히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비밀을 들은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연락을 끊었습니다. 남아있는 친구는 당황했습니다. 30년 우정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공통 지인을 통해 사과를 전하고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의 입장에서 30년의 세월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자신의 부탁을 어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과거의 추억이 현재의 배신을 덮지는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원칙형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아름다웠어도 현재가 무너지면 관계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매 순간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옛날에 잘했으니까 오늘 실수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행동이 오늘의 평가를 결정합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양에서 함께했던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지금 곁에 없는 사람은 없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유배지에서 새로 만난 사람들 중에는 진심으로 그를 돕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세월의 길이보다 마음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 알았다는 것이 깊이 알았다는 것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아니라 신뢰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말재주가 아니라 본질을 본다는 것입니다. 원칙형 인간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의 말솜씨나 첫인상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걷어내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 합니다. 화려한 배경, 친절한 말투, 웃는 얼굴, 그런 것들은 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바닥입니다. 포장이 아니라 내용물을 확인하려 합니다. 바닥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나는 본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순탄할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는 친절하기도 쉽고 이익이 충돌하지 않을 때는 관대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익이 걸렸을 때, 감정이 격해졌을 때, 그때 드러나는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입니다. 원칙형 인간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선택이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결정합니다. 평소의 100마디 말보다 위기의 한순간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어느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 후보를 만났는데 그중 한 사람이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말솜씨가 뛰어나고 사업에 대한 열정도 넘쳤습니다. 만날 때마다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도 훌륭했고 비전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가는 바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좋은 인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뒤 작은 일이 생겼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던 자리에서 그 후보가 식당 직원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음식이 늦게 나왔다는 이유였습니다. 테이블을 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큰일은 아니었지만 사업가의 눈에는 많은 것이 보였습니다.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쉽게 화를 내는 사람, 작은 불편에도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 사업가는 그 순간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겉으로 드러난 능력보다 안으로 숨겨진 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원칙형 인간이 사람을 보는 방식입니다. 약자 앞에서의 태도, 이익 앞에서의 선택, 위기 앞에서의 반응.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바닥을 보여줍니다. 평소에 아무리 친절해도 이런 순간에 본색이 드러나면 신뢰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한번 내려진 판정은 쉽게 번복되지 않습니다. 변명을 듣기보다 결과를 봅니다. 설명을 구하기보다 행동을 봅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그들은 판정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오랜 관찰 끝에 내린 결론이기 때문에 그 결론을 바꾸는 데에도 그만큼의 시간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두 번의 사과로 마음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한두 번의 친절로 평가가 뒤집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면 오랜 시간에 걸친 일관된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정약용은 이런 태도를 신중함이라 불렀습니다.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신중함입니다. 그리고 한번 믿은 사람을 쉽게 의심하지 않는 것도 신중함입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판단하지 않고 충분히 살핀 뒤에 결정을 내리는 것. 그것이 사람을 대하는 바른 방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정은 느렸지만 한번 내려지면 단단했습니다. 흔들림 없이 자신의 판단을 지켰습니다. 그들의 냉정함은 잔인함이 아닙니다. 오랜 관찰 끝에 내린 결론을 쉽게 뒤집지 않는 단단함입니다. 그 단단함이 때로는 차갑게 느껴지지만 그 안에는 자신만의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이해하면 그들의 차가움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자기 지킴입니다. 상대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을 지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무너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단속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원칙형 인간의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설득보다 차단을 택하고 말보다 행동으로 신뢰를 쌓고 공과 사를 구분하고 지나간 세월에 기대지 않고 본질을 보며 판정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이해했다면 이제 그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첫째, 다정함을 권리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평소에 친절하다고 해서 그 친절이 영원히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따뜻함은 조건부입니다. 신뢰가 유지될 때만 작동합니다. 그 신뢰가 무너지면 따뜻함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들과의 관계에서는 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속을 어기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기본입니다. 둘째, 이미 돌아선 사람에게 매달리지 마십시오. 사과를 했는데도 상대방이 마음을 열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때는 매달리기보다 품위를 지키는 쪽이 낫습니다. 울면서 용서를 구하거나 끊임없이 연락을 시도하거나 주변 사람을 동원해 중재를 부탁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모습, 약속을 지키는 모습, 그런 것들이 쌓여야 마음이 돌아올 가능성이 생깁니다. 셋째, 우리 자신도 필요할 때는 단호해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착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하고, 모든 요청을 들어주어야 하고, 갈등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보면 정작 자신이 무너집니다. 때로는 거절해야 하고, 때로는 선을 그어야 하고, 때로는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에 긴 세월을 보내며 이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마음이 불편했고, 관계가 틀어지면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러나 유배지에서 홀로 지내며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것이고, 나에게 해가 되는 관계는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뜻함은 마음의 결이고, 단호함은 삶의 질서입니다. 이 둘은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함께 있어야 완전해집니다. 따뜻하기만 한 사람은 이용당하기 쉽고, 단호하기만 한 사람은 외로워지기 쉽습니다. 둘 중 하나를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둘을 제자리에 놓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언제 따뜻해야 하고 언제 단호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관계의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시는지요? 따뜻함과 단호함, 이 둘을 어떻게 함께 품을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이제 그대들은 그 답을 스스로 찾으셨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차가움을 미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리고 나 자신도 필요할 때는 단호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관계에서 지켜야 할 태도입니다. 결국 남는 것은 진심으로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주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는 나도 진심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차가움 뒤에 숨은 상처를, 단호함 뒤에 숨은 두려움을, 침묵 뒤에 숨은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이해할 때 비로소 관계는 깊어집니다. 그것이 정약용이 긴 유배의 세월 끝에 깨달은 진리였습니다.